너무너무 지치고, 이제는 너무너무 지쳤다고 그래서 더 이상 너무너무 지쳐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는 갈 만한 곳도 없고, 그들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막상 어떤 사람을 따라서 그 집에 가보면, 그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저 사람들한테 닥칠 어떤 만약의 경우, 피해 같은 걸 생각하면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일부러 자청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차라리 이제는 정말 어떻게 결정이 돼버렸으면 이런 생각까지도, 자포자기 생각까지도 든다고 그러면서 오죽 지쳤으면 그렇겠어요. 이 년을 숨어 지낸 박효선은 주변의 권유로 자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그의 죄목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사법적인 처벌은 끝났지만 그의 양심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광주 마지막 현장에서의 도피는 늘 박효선의 짐이 됐다. 순결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의식이 컸던 거죠. 특히 이제 유호선이는 항쟁 당시에 그 자발적인 시민 권리대를 주도했던 인물로서, 그리고 항쟁 지도부 문화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싸우자고 선전, 권리를 호소하고 했던 자신이 마지막 최후의 결전장에서 이탈했다는 것이 더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걸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 속으로만 그걸 앓고 감출 건데, 스스로 그걸 드러내놓고 그렇게 괴로워했죠.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는지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누가 굳이 그걸 따지고 물을 거예요. (1983년) 박효선은 극단 토박이를 창단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연극쟁이였다. 한때 세일즈맨의 죽음 등 사회성 짙은 기존의 작품들을 공연하기도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80년 광주를 그린 이른바 5월극들을 만들어냈다. 80년 광주의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김영철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청실홍실도 97년 무대에 올렸다. 그렇게 박효선은 광주의 5월에 매달렸다. 들어가야 돼요. 당신이 들어왔으면 당신이 들어왔 내가 보고 저 얼굴이 심상치 않네? 이런 기분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정적으로 해보면은 들어왔는데 어째 얼굴이 심상치 않더라고? 이렇게 대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분위기 완전히 틀려버려요. 무대를 통해 발언한 첫 번째 광주 이야기였던 금이의 5월을 포함해 박효선의 작품 속엔 늘 자신과 동료와 이웃이 체험한 80년 광주의 5월이 있었다. 그런 박효선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박효선의 작품들을 보면 그가 아직도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맡았던 항쟁 지도부 홍보부장을 숙명처럼 떠맡고 있는 것 같다. 5월 항쟁 이후에 그 시기가 지났지만은 10년 가까이도 그 5월에 대한 그 진실은 묻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일단은 그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통해서 5월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 그런 임무랄까요? 역할, 그런 것을 느끼게 됐던 거죠. 80년 광주의 수많은 죽음을 밟고 등장한 정권 아래에서 5월 광주의 진실은 덮였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정치적 화해의 제스처 속에 5월 정신은 훼손되고 변질돼 갔다.
근데 그래도 누명이 저희들 이때까 폭도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아까 다 얘기했고 혹 신뢰가 될란지 모르지만은 증인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생각은 그건 해야죠. 해서 왜 물는가 하니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 결혼을 하려면은 경상도 남자와 좀 결혼을 해서 이 쓰라린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그런데 증인이 역사적인 그런 사명, 그런 씨앗을 한번 심어줄 용의는 없는가. 비로소 광주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공연불이 됐다. 광주의 5월은 다시 그들만의 5월로 돌아갔다. 전두환은 국회에서 광주 관련 내용들을 전면 부인했고 감옥에 있던 두 전직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특별 사면됐다. 더구나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믿었던 김대중은 그들을 복권까지 시켰다. 그 사이 박효선은 연극 모란꽃을 만들었다. 36살 된 가정주부가 80년 광주를 체험한 후 겪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였다. 광주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며 박효선은 자신이 직접 출연했다. 5월만 되면 증상이 시작되는 5월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는 80년 광주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고통임을 보여줬다. 박효선 선생은 광주항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늘 당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저는 보여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13년 지났으면 13년까지 남아있는 고통인 거죠. 혹은 15년 지났으면 15년까지도 아직도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분열증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누구의 모습, 이런 것처럼 결코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를 차분하게 열심히 만들어서 잘 형상화해서 하나의 명작을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지금 당장의 문제, 당장과 관련된 광주항쟁의 가장 속 깊고 아픈 이야기라는 측면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가 그린 마지막 5월 이야기, 영화 레드브릭. 광주의 5월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기억과 상처를 떨쳐내지 못하는 광주의 40대 초반의 택시기사 이야기다.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동시에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후유증과 충격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광주의 5월을 알릴 수만 있다면 박효선은 어디든 갔다.